아더스 경찰 실무 24페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의 안녕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질서, 불가침성, 국가, 그리고 개인,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두 문자만 따면 이제 법국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먼저 법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중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파가 되죠. 이게 파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하는데 파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본토 발음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강아지가 프랑스 국기가 걸린 목걸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국개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고 손짓을 합니다. 봉주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국개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암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법질서 불가침성은 무엇이냐? 공법 위반, 사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공법은 뭐 당연히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고, 사법은 경찰 없이는 법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우실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을 이제 보충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이때는 이제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됩니다. 이 관련되는 판례가 독일의 띠토 판결하고 우리나라의 그 김신주 판결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이제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보면은 존립 불가침, 가불성이 없더라도 정보나 보안, 외산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기능성 불가침, 국가 기능을 침해하는 그러한 위반이 있으면 공직방해 되죠. 하지만 국가에 대한 비판이 폭력 등을 동반하지 않으면 경찰 개입이 불가하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경비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자, 개인의 권리를 보면은 사유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권리, 지적재산권과 같은 이러한 무형의 권리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 문제는 시기를 놓쳐서 마찬가지로 위에 사법 위반인 경우가 마찬가지죠.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 때만 경찰이 먼저 하며, 이때도 잠정적 보호에 한정이 되고 최종적 보호는 법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공의 안녕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된 것과 개인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이중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면, 공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집단과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과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 개념이라는 것. 이것이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공공의 안녕은 집단적 요소에만 관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공공질서를 보겠습니다. 공공질서는 개인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아까 본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이죠. 그런데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인 거죠. 경찰 개입을 근거로 이 공공질서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엄격한 합형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고요. 오늘날 모든 생활 관계에 대한 규범화의 축소로, 규범화의 추세로 모든 그 관련되는 규정들이 불문 상태가 아니라 성문 상태로 자꾸 바뀌고 있죠. 그래서 불문 이 범위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질서를 이제 줄서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줄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줄 서는 데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성문법상의 규정이 없겠죠. 그야말로 관습에 따르고 불문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질서는 줄서다, 그래서 불문법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위험의 의의를 보면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란 것은 무엇이냐? 보호법익의 객관적 감소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이제 객관적인 감소가 있어야 되고 또 현저한 침해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최소한 추상적 위험은 있어야 한다. 추정적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추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오상 위험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구체적 위험의 예상이 되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도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이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은 되지만은 보호법익에 위험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위반한 운전자, 그러니까 보행자가 없으니까 신호위반을 해서 뭐 횡단보도를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특별하게 위험을 야기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경찰 책임자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법질서 불가침성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의 안녕에 보면은 법국계에서 법질서를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인 임무 범위 내에서 작용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항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법적으로 우리가 그 생범 경쟁이 교외에서 공안제를 하는 거, 그 범위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면은 작용법적으로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그리고 오상 위험이 있죠. 이것도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것은 이제 외관이 혐오스러우면은 위험하다고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외관이 아주 뭐 너무 화려하거나 또 징그럽거나 뭐 이렇게 무섭게 생겼으면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외관이 혐오스러우면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외관적 위험은 어떤 것이냐면은 살해 깊은 판단을 했는데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살려달라는 소리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는 그게 TV 소리였던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경찰관이 충분히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적법합니다. 외관적으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관의 민현상상 책임도 없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다만 적법하더라도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이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왔기 때문에 출입문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험은 이제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은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추정적 위험은 아닙니다. 자, 위험 혐의라는 것은 살해 깊은 판단을 했는데 위험 가능성은 예측이 되지만은 정말로 실현될 시가 상당히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하고 위험이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적법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만 있습니다. 자, 예시가 되는 것은 익명의 폭파 위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는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오상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험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경찰관 개인이 어떤 과실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상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이때는 손실보상이 아니죠. 위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관의 민현상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추정적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상위험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범죄 수사를 보겠습니다. 수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리고 수사는 대체로 법정주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량 행위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형수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 대부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근데 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라는 것은 재량주의라는 것이죠. 경찰 수사는 위험 방지와 상호 연관된다. 치안 서비스, 현대 행정은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 활동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위험 방지라든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치안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관의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개념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찰권에는 이제 광해 경찰권이 있고 협의회 경찰권이 있습니다. 자, 광해 경찰권은 협의회 경찰권에다가 수사권 또 비권력적인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두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의회 경찰권, 그리고 수사권, 비권력적인 서비스 활동까지 다 합쳐서 협수비가 되겠죠. 무슨 뭐 첩수비가 아니고 협수비입니다. 협수비는 광해 경찰이다 하는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해두고, 여기 보면 이제 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앞서 우리 그 경찰의 개념에 있어서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협의의 경찰권은 뭐냐면은, 자, 밑에 나오는데,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입니다. 이것을 협의의 경찰권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비슷한 개념으로 앞서 봤던 것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독학 4일 동안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장명서를 차렸죠. 이렇게 보면은, 자, 독일에서 학문적인 개념이고 사회 목적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기하는 개념이고 작용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개념이고 소극적인 질서 행정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과 사실은 이 협의의 경찰권의 개념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경찰권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온 김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 서로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포함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형식적 경찰에만 포함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외수 보정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사라든가 수사 또 보안 정보, 이러한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포함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협의의 경찰권하고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협의의 행정경찰인데,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것은,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인데 다른 행정과 협의하는 경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행정과 결부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영위가 있죠. 건축, 영업, 위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과 결합된 경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가 되면서 분리돼서 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안경찰이 나오는데, 보안경찰은 뭐죠? 자, 보안경찰은 교생풍해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협의의 경찰권에다가, 자, 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렇다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 이 건용위가 포함되는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이렇게 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실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협의의 경찰권에다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 수사 또 서비스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협수비. 그런데 협의의 경찰권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같은 개념이고, 이것은 협의의 행정경찰, 그러니까 다른 행정과 결부된, 다른 행정과 결합된 협의의 행정경찰과 순수한
경찰만 의미하는 보안경찰이 합한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찰 책임자에게만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 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이 경찰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부정설, 할 수 있다, 긍정설, 절충설이 다수설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적법한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수행이 되겠죠. 공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 절충설이 다수설이 되겠습니다. 자, 협의가 아니다. 자, 우리 협의의 행정경찰도 경찰 자격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에 결부된 것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협의가 아니라 다른 행정과 협의하는 경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협의의 경찰권도 경찰 책임자뿐만 아니라 긴급할 경우에는 비경찰 책임자에게도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사권은 형사법에서 부여가 됐고, 자연인, 법인에게 발동이 가능하고, 형사법에 규정된 관계자 이외에는 발동이 안 되겠죠. 일정한 수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어도 그 외교사절의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제관례로 인정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찰권의 관할을 보면은, 자, 관할은 사물관할, 인적관할, 또 지역관할 이렇게 있죠. 자, 사물관할을 보면은 사물관할은 사무관할이죠. 그리고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조직법상에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경법인 경직법에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죠. 일본은 조직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물관할은 조직법에만 규정되는 개념이다 하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사라는 부분은 원래 영미법계에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리고 경찰 서비스 영역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포함된다. 그리고 인적 관할도 이렇게 쭉 있지만은 국무총리는 그 제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회는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 정부의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죠.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에게 파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죠. 국회의장이 경찰청에다 요구한다 하면은 조금 기억은 안 맞죠. 자,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국회는 이제 우리 국회 경위가 있죠. 국회 자체 내부 경찰이죠. 건물 안에서 경비를 하고 국가경찰은 건물 밖에서 경호를 한다. 다만 국회 안에 있던 현행범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체포를 한 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먼저 체포를 하죠. 그리고 의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단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현행범위는 의장의 보고한 후 지시받아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법정에서도 경찰에 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재판이 열렸건 안 열렸건 그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서장에게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법원장이 아니죠. 재판장이고, 그리고 경찰청장이 아니고 서장입니다. 재판장급이면은 서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서로 겁이 맞습니다. 국회의장은 정부에다 하는 것이 겁이 맞죠. 자, 파견경찰은 법정 내의 질서를 유지해 법원장이 아닌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재판장이 요구를 했으니까 재판장이 지휘를 받아야겠죠. 자, 치의법권자가 있습니다. 자, 외교 공간 등 여기서는 이제 동의나 요구 없이는 출입이 안 될 것이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또 미군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죠. 미군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범위를 계속 추적하는 경우에는 미군 시설 내에서도 체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소파 대상자가 아닌 자가 미군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미군은 체포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군의 동의 없이 미군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미군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국 재산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조금 애매하고 또 암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미군 구역 내에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군 구역 안팎 내외에서는 미군 재산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고 또 나중에 외사에서도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민주주의 이념이 있죠. 헌법에서 당연히 규정되어 있고 경찰법 1조에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은 경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는 뭐 헌법에서 이렇게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죠. 법령이 아니고. 그리고 인권 존중에 관해서는 경찰법 4조에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인권 존중의 원리로서 경찰법 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정치 중립도 마찬가지로 경찰법 4조에 공정 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주의는 보면은 뭐 국민 만족을 넘어 국민 감동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경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성과급 제도의 확대. 자, 성과급 제도는 경영주의 이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용 인력을 뭐 무조건 동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게 또 동원해야겠죠. 자, 한 가지 여기서 조금만 추가한다면은 우리 이제 이것은 그 조리의 원칙인데 비례의 원칙이라고 있죠. 우리 경찰의 비례의 원칙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경지법에 있죠. 경지법의 1조 2항에 보면은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해야 되고 권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경직법의 비례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경직 비명이 됩니다. 우리가 발해신하고 갑자기 경직이 오면은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경직 비명으로 암기를 하면은 경직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1조 2항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경찰의 기본 이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다 경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법 1조, 4조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